A라는 시스템이 있고 B라는 시스템이 있고 얘네들 사이에 이제 에너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을 때 저 A라는 시스템에는 오실레이터 3개가 있고 B라는 시스템에도 오실레이터 3개가 있을 때 6개를 나누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6개를 전부 다 넣을 거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저 모든 공 6개의 공을 전부 B에만 넣은 게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도 28개의 경우의 수가 있긴 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파란색으로 써서 요거를 생각하면 이거는 여기에 3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또 여기는 뭐 이렇게 골고루 들어갈 수도 있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골고루 넣은 거는 총 경우의 수는 합하면 왼쪽에서 10가지 가능하고 오른쪽도 10가지가 가능해서 100가지가 돼서 가장 경우의 수가 많은 거에 해당되고요. 지금 오른쪽에 전부 다 넣은 이 빨간색으로 쓴 이거의 경우에는 여기는 28개나 돼서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여기 B에 3개가 있을 때와 6개 있을 때 비교하면 당연히 B에 6개 있을 때 경우의 수가 더 많죠. 28개나 되니까. 10개 대 28개니까 당연히 많은데 B에 다 넣어버리면 A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도, 그러니까 B의 경우의 수가 28개지만 전체 경우의 수도 28개가 돼요. 반면에 이렇게 골고루 나눠 가지면 여기 10개, 여기 10개가 돼서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는 100개가 돼서 이게 결국에 경우의 수로는 28대 100이니까 여기가 파란색으로 지금 이렇게 골고루 넣어놓은 게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경우의 수라는 말을 쓰면서 확률이라는 말을 안 쓰도록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렇게 갈 거긴 한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어떤 큰 가정을 하게 되면 큰 가정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냐면 얘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또는 뭐 긴 시간을 통틀어서 생각하면은 여기 에너지가 get passed around라고 했는데 저 두 개 사이에 두 개 시스템 사이에 에너지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에는 랜덤한 것 중에 하나가 딱 걸리게 될 텐데 in such a way that 저기 총 가능한 경우의 수 있죠. 총 462개의 가능한 경우의 수. 모든 저 마이크로 스테이트에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equally probable. 되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옮겨놓고 쓰겠습니다. 끄트머리에 있어서 좀 강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랜덤하게 공을 막 주고받다 보면 결국에는 저 462개 중에 하나의 상태로 갈 텐데 그 저 462개 각각의 경우 각각의 확률은 전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파인만 선생님의 말 또는 제가 했던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로또 번호를 쓰더라도 1, 2, 3, 4, 5, 6이랑 정확히 확률이 똑같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저게 요 각각의 462개의 상태 중에서 어떤 특별한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지금 모든 공이 다 여기에만 돼 있거나 하면은 그게 되게 특별한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462개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러니까 공이 골고루 분배되어야 된다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어떤 물리 법칙을 넣은 게 아니죠. 그냥 경우의 수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공이 그냥 자유롭게 들어간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공을 한 곳에 다 넣지 말아라는 어떤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골고루 3대3으로 돼 있는 게 가장 경우의 수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 equally probable하다. 요 462개의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이 전부 확률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순간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냐면 지금 여기서 요 그래프의 y축이 그 개수잖아요. 경우의 수잖아요. 확률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쌓아 올린 막대 그래프 하나하나의 재료가 되는 요 경우의 수 하나하나가 전부 확률이 똑같다고 말하는 이 순간에 바로 요 막대 그래프를 확률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한 칸 한 칸이 다 확률이 똑같다는 말은 여기는 지금 어떤 확률일지 모르겠지만 그 확률이 28개 덩어리가 있는 거고 여기는 100개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모든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확률이 똑같다고 말하는 순간에 정확히 이 28대 100이라는 요 비율은 정확히 확률의 비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0대 6으로 갈라지는 확률과 3대 3으로 갈라지는 확률의 비율이 정확히 28대 100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돈을 걸라 그러면 대충 뭐 3대 3이 될 것 같으니까 그쪽에 많이 걸 텐데 그런 여러분의 직관이 맞다는 거. 물론 여러분이 뭐 실제로 배당률 같은 데 관심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소위 야수의 심장으로 여기 베팅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이 확률이 낮다는 거 알고 베팅하는 거고 그러니까 확률이 낮다는 건 누구나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사실은 왜 큰 가정이냐면 물리 법칙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뉴턴 방정식이나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이걸 유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떤 특정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선호돼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쇠구슬인데 여기 자석이 있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확률이 달라질 텐데 그런 게 없다면 당연히 다 골고루 들어갈 거다라는 가정이에요. 동전 앞뒤가 확률이 똑같다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요 가정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전혀 안 들어가는데 여기 뭐 다른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 익스체인지 자체는 뭐 허용할 정도로 스트롱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빨간색으로 써놓은 건데 요 462개의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전부 확률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로 얘기한 건 요거를 확률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뭐 복권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권에 나오는 숫자들이 전부 확률이 동일하니까 이번 주에 로또를 추첨할 때 딱 나온 그 스냅샷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결과 그리고 그 다음 주의 결과 그 다음 주의 결과 그것들이 전부 다 전체 가능한 로또의 경우에 수 462개보다 훨씬 많겠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가 걸릴 그 확률이 정확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어떤 요 시스템을 어떤 순간에 사진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한참 기다렸다가 다시 사진을 찍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사진을 찍으면 그 462개 중에서 어떤 상태에 있을지가 정확히 동일한 확률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소위 통계역학의 근본 가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고립되어 있는 시스템이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면 모든 액세서블이라는 거 이제 허용이 된다는 거고 모든 허용이 되는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equally probable하다라는 굉장히 강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당연히 마이크로 스테이트랑 매크로 스테이트가 다릅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동전을 3개 던졌는데 다 앞이 나오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일 테니까 2분의 1씩이다라고 말하면 틀린 것처럼 지금 이게
요 각각을 구성하는 마이크로스테이트 462개는 다 equally likely 하지만 이거를 매크로스테이트로 구분해서 A 쪽에 없을 확률과 하나 있을 확률, 두 개 있을 확률, 이거를 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각각의 확률이 7분의 1이다라고 말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다 다르니까 이렇게. 그래서 마이크로스테이트는 요 경우의 수나 확률을 이루는 어떤 기본 단위가 되는 거고 그거는 다 이퀄하지만 마이크로스테이트, 그러니까 각각의 매크로스테이트가 포함하는 마이크로스테이트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매크로스테이트들 사이의 확률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포함하는 마이크로스테이트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솔레이티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얘네들 에너지 주고받지 않냐? 그 뭐가 아이솔레이트냐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A, B를 동시에 보고 있다는 거. 컴포지 시스템을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아이솔레이티드는 A와 B를 제외한 나머지랑 상호작용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내부에서 상호작용하는 건 이건 내부니까 아이솔레이티드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거를 이 통계역학의 근본 가정이라고 불리는 이거를 괜히 라틴어 표현을 써서 Principle of Equal A Probability 이런 뭐 어려운 말을 쓰는데 A priori는 이게 선험적인, 그러니까 뭐 유도한 게 아니라 그냥 근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왜 근본 가정이냐면 상식적이긴 한데 이거 없이는 경우의 수로 이야기했던 수많은 것들을 전부 확률로 얘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우의 수는 많다는데 각각의 마이크로스테이트들의 확률이 전부 다르다. 그러면 전혀 이거를 확률로는 가져갈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근본 가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 시스템, 요 파라마그네 시스템 여기서는 이게 경우의 수는 그때 다 셌었는데 이게 위로 가 있을 확률, 그러니까 소위 업 다이폴 또는 업 스핀 또는 다운 스핀의 저 확률이 일반적으로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의 확률들이 전부 다른데 그러면 저 통계역학의 기본 가정을 깨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 왼쪽에 답이 있습니다. 왼쪽에 뭐가 보이나요? 왼쪽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이렇게 했는데 왼쪽에 얘는 자기장은 외부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얘는 고립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정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솔레이티드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요런 이게 지금 확률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요런 시스템에서 이걸 자유롭게 막 움직인 다음에 이걸 자유롭게 막 움직이도록 한 다음에 어느 순간에 관찰을 딱 할 때 지금 462개 중에서 아무거나 딱 나오지만 그게 하필 여기 있을 확률은 낮은 거죠. 반면에 여기 있을 확률은 높은 겁니다. 여기서 다음 레벨로 나가는 되게 중요한 걸 얘기할 텐데 그럼 이것만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시작을 일부러 여기에다 6개를 다 쌓아놓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롭게 막 움직이게 놔둬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참 동안 있다가 와서 딱 보면은 내가 시작은 여기 다 쌓아놨었는데 대충 3대3 이게 많이 보이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시스템이 굉장히 한쪽에 모여있는 여기서 골고루 퍼져 있는 요 시스템으로 바뀌는 어떤 물리 법칙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지금 얘가 한 건 물리 법칙이 아니라 그냥 확률이에요. 여기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내가 처음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요런 쪽으로 3대3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런 거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 증가는 무슨 뭐 뉴턴의 법칙이라든지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슈레딩거 방정식 같은 걸로부터 유도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요 확률 통계 개념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장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매크로 스테이트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통계적인 이야기지 근본 법칙의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6개를 다 쌓아놓고 갔는데 다음 순간에 와봤더니 얘가 하필 여기에 6개가 쌓여있을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와서 여기 쌓여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확률은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확률로 골고루 퍼져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시작을 여기서 했더라도 자연스럽게 골고루 퍼져 있는 쪽으로 시스템이 가는 것처럼 요 화살표가 소위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서 시간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그거죠. 그래서 요게 사실 근본 얘기고요. 그래서 그 엔트로피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이제 공식적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X에서 Y로 가는 어떤 X라는 컨피규레이션 시스템의 상태가 있고 Y라는 시스템 상태가 있을 때 이게 리버서블하다는 말은 가역적이라는 말은 X에서 Y로 갈 수 있으면 Y에서 X로도 갈 수 있고 여기 보면 without any preference X랑 Y 중에서 시스템이 선호되는 게 없다고 치면은 X에서 Y로 갈 수 있는 확률과 Y에서 X를 갈 확률이 똑같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 어려운 말로 교과서에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려운 말로 디테일드 밸런스라고 부르는데 요게 저 마이크로 스테이트들 사이에는 성립하지만 매크로 스테이트들 사이에는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충분히 오래 기다리면 레프리젠터티브 샘플, 그러니까 대표하는 어떤 샘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라는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뭐 그냥 다시 복사 붙여넣기 한 건데 이거를 그래서 지금 요 경우의 수 그래프를 정확히 확률로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요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3대3으로 갈라질 확률을 드디어 얘기할 수 있게 되죠. 462분의 100이라는 확률. 4분의 1보다 약간 낮은 확률로 얘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B쪽에 전부 모여있을 확률은 462분의 28이고 골고루 나눠져 있을 확률은 462분의 100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제가 뭐 설명을 한 것처럼 B에다 다 모아놓고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여기 있을 확률이 여기 있을 확률보다 한 3배 이상 더 높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거라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한쪽으로 잘 정렬을 시켜놨는데 갔다 오니까 흩어져 있더라라고 생각할 확률이 3배 이상이라는 겁니다.